시술을 잘못해서 실패를 하는 게 있죠, 그죠? 시술을 잘못했으니까 실패를 하는 게 있잖아. 우선 실패의 원인 할 때는 잘못된 시술을 했다. 지금 우리 인선생이나 공부는 이게 잘못된 시술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익히는 거야.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역시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본인이 나의 발전,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실패하는 원인이 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잘못된 시술 말고 또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장준경 실장님. 네, 관리 소홀. 맞았어요. 맞았어요. 잘못된 관리. 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네가 빠졌다. 네가 빠졌어. 다른 사람 얘는 멀쩡한데 그 사람 어떤 환자분의 얘는 빠졌다 그러면 뭔가 관리가 물론 약할 수 있어요. 체질적으로 약할 수 있지만 잘못된 관리가 에어컨 조금 잠깐 끄든지 해야 되겠다. 이제 날씨가 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뭐 어쨌든 잘못된 시술에 대해서는 의사가 다시 제대로 시술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환자가 관리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또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풍치라는 게, 우리가 치주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환자가 얘를 좀 너무 잘못 닦았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금니 쪽에 칫솔이 잘 안 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체질이 약한데 그 체질이 약한 거, 치아가 약한데 잇몸이 약한데 잇몸이 약하니까 보통 사람과 달리 관리를 열심히 해야지 오래 가는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또 망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시술을 잘 했다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또 망가질 거예요. 그죠? 이걸 분명히 환자분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뼈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있어야 이게 뼈가 붙는다고 했는데 기부스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뼈가 안 붙을 거 아니에요. 평생 가도 뼈가 안 붙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또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은 이 환자분이 제대로 이를 닦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줘야 된다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3개월이니 6개월이니 뭐 1년마다 오라고 하는 거는 환자가 닦는 정도에 따라서 시간을 이렇게 간격을 둬가지고 제대로 닦는지 하는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겠지? 이거 그냥 당신이 잘못 닦았어요. 끝낼 게 아니라 이것까지 해주기 위해서 정기적인 뒷골책을 하고 자꾸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아가 이렇게 있고 이게 뭐 5번 차, 자연차가 있다고 쳐. 여기 6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6번에다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야 돼. 이렇게 심어야지 맞는데 이렇게 심어야지 맞는데 치아가 있고 치아를 뭐 6번 치아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삐딱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보철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여기서 힘을 가하면은 쓰러지는 힘이 가해지고 나서가 풀리거나 뭐 이런 잘못된 시술을 하면 안 되겠죠. 잘못된 시술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파노라마 엑스레이로 볼 때 이런 각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단층 촬영해서 보면 여기 대합치가 있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뭐 너무 이쪽에다 놓다든지 이쪽에다 놓다든지 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는 시술이 잘못되면
그거를 그냥 다시 고쳐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기계적인 실패에 대한 얘기라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자꾸 나사가 풀려서 오는 분이 있잖아요. 이제 나사가 잘못될 수도 있고 어떤 부속의 연결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래요. 우선은 나사를 조여서 확인을 하고 교합을 조절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일 나쁜 거는 뭐냐면 임플란트가 불량품이다 그러면 그 임플란트를 바꿔야 되는데 그건 환자한테 굉장히 큰일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병원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렇게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고 거기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생과학적인 실패에 대한 얘기는 치아가 있고 주변에 이제 치조골이라는 뼈가 있고 잇몸이 둘러싸여 있고, 그런데 잘 닦이질 않아서 뼈가 이렇게 이제 내려가서 망가지는 분들한테 이를 빼고 뼈를 다시 쌓고 임플란트를 하는데, 뼈라는 거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망가진 경우에 뼈를 싼다 하더라도요, 뼈는 항상 건드려지지 않아야 굳어지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뼈 세포에 의해서 뼈들이 조금씩 어떤 거든지, 우리가 뭐 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뭐 화상을 입어서 피부 이식을 했다. 그러면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이렇게 제대로 치유가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 음식이 자꾸 눌리고 어쩌고 하면 요즘에 그 조금 뭐가 잘못, 환상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으면 나는 아무런 주의를 안 해도 그냥 이게 저절로 나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낫고 나면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재활 치료라는 걸 열심히 본인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그건 저절로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환자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게 꼭 있고, 그걸 알려주고 그게 되도록 계속 체크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사 이렇게 뼈가 망가지면 우리가 여기다가 뼈를 쌓아놓으면 비교적 뼈가 잘 되지만 이런 데 눌린 데는 절대로 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 이렇게 똑같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나 양이 똑같다 할지라도 이 세포들이 작용해야 되는 거리도 멀고 여기서 건드려지는 양도 많고 하면 이게 제대로 뭐 거의 뭐 한 이 정도 그대로 나머지 다 망가지고 그럴 건데, 이거를 환자가 주의를 해주지 않으면 몇 번을 해도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 뭐 보통은 이제 어렵다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뼈를 쌓는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지? 최대한 우리가 틀니를 이렇게 얹혀놓고 틀니도 가급적 움직이지 않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임시 임플란트라는 거를 꽂아가지고 틀니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틀니를 덮어놓는다는 거는 이 뼈 쌓아놓은 게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어주라고 하는 건데, 식사를 하다거나 뭐 하다가 이게 자꾸 건드려지고 하면 이게 뼈가 이대로 굳을 수가 없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임시 임플란트 같은 걸 넣어서 틀니가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게. 그리고 가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보호 틀니를 해주는 경우에 틀니를 수정을 한다든지 체크를 하려고 할 때 틀니 안 갖고 왔다. 이거는 24시간 낀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 내가 조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말하고 물 먹고 하는 과정. 밥을 안 먹어도 말하는 데서도 혀가 계속 움직이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는 좀 난이도가 높은 진료를 할수록 그에 따른 주의사항도 철저하게 지켜줘야 된다. 모두 다 지켜내요?
만들었는데 뼈를 뭐 힘들게 뼈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여기다 이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 없어요라는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점점 이렇게 가라앉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책임을 지려는 자세로 가야 되는 거지. 이제 지금 잘못된 시술과 잘못된 관리에 대한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심리적인 거를 좀 얘기를 하면 여기 봐요. 딱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잇몸 밖에서는 자연스레 똑같이 보이게 만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야. 알겠어?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치아가 쾌나인 같은 치아는요 좀 안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콩고니를 보면요 콩고니는 다 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마 물어뜯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주공실에서 자꾸 그런 문제가 나와서 얘기하니까 보통 임플란트를 조금 이렇게 안쪽에 심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뼈를 이렇게 잘 녹지 않는 뼈를 만들어 놔야 이가 빠지고 나서 이 얇은 뼈가 없어져서 잇몸이 내려가는 거를 이 뼈가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잇몸 밖에 나와서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고 이럴 때는 자 여기 봐봐 임플란트를 심는 깊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임플란트를 이렇게 만약에 심었다고 쳐봐 이렇게 만약에 심었다고 쳐봐 그러면 이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뭐 찌꺼기가 쌓인다든지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잇몸을 근데 만약에 임플란트를 이 정도 깊이로 심는다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런 거를 이머전스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잇몸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자연스러운 치아의 형태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임플란트가 너무 깊으면 또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기로 찌꺼기가 쌓이는 게 깎이지 않는 구조가 될 거 아니야. 일단은 보통 이 치아보다 한 2, 3mm 위에다 심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거를 만들 거를 고려를 해서 잇몸 바깥으로 나오면 무조건 자연치아랑 똑같이 한다. 최대한이지 물론 뭐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심리학적인 실패를 생각을 하려면 도대체 심리라는 뼈는 하나를 얘기하면 잇몸 밖에서 나와서는 자연치와 똑같이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면 여기 봐요. 심리 어떻게 해야 모양이 예쁜 건가 하는 걸 알아야 뭐 쾌나인은 옆에서 보면은 준별수처럼 이렇게 꾸몄지만 앞에서 보면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금니 쪽도 사실은 내가 추구하는 진료는 이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고철이잖아. 내가 고철이라는 거는 없어진 부분을 대체해 주는 거예요. 인공물로 대체해 주는 건데 이왕이면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잘 어금니까지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제 모양에 대해서 눈에 띄는 거는 앞쪽이랑 앞니예요. 앞니 이렇게 이게 잇몸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스마일 라인이라는 게 약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중심선이 맞아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이 두 눈동자선하고, 중심선하고 두 눈동자선하고 그 옆면하고 맞추고, 기준선에 대해서 잘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심선, 미들라인 있죠? 그 다음에 동공간선, 그 다음에 뭐 대학교면 캠퍼스 라인이라고 그냥 쓰죠. 이 세 가지를 구별을 하고, 그렇잖아? 이런 어떤 큰 기준선을 맞춰서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하나의 배치라든지 요 치아와 요 치아의 뭐 크기 비율이라든지 뭐 높이는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측절치는 약간 중절치보다는 살짝 올라가 있는 거고, 책을 자꾸 보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려운 게 뭐냐면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코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앞니가 나중에 여러분 CT를 보면 알겠지만 전체로 이렇게 잇몸이고 이런 식으로 박혀 있어요. 이 전치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박혀 있어서 이 바깥쪽에 뼈가 굉장히 얇고, 이가 빠지면 이가 이렇게 뼈가 꺼지기 시작을 하는데 뿌리를 잡는 역할이 없어지니까, 그냥 이가 빠진 상태로 그냥 두면 이 뼈가 자꾸 올라가서 잇몸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앞니 임플란트 하고 싶고 잇몸이 올라가서 보기 싫어지고 뭐 임플란트가 비치고 하는 거는 시술 당시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뼈의 변화, 그에 따른 잇몸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임플란트를 조금 이렇게 뿌리 방향대로 심으면 안 되고, 뿌리 위치대로 심으면 안 되고, 임플란트를 조금 이렇게 입천장 쪽으로 심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잘 녹지 않는 뼈를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여기도 좀 채워주면 좋겠죠? 그래야 이 얇은 뼈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잇몸 높이가 유지되고, 그러니까는 치아는 조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전치는 알겠어? 페라인도 여기 잇몸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가끔 이 부분도 약간 두껍게 해줘야 돼. 여기가 너무 얇으면 다 부러져요. 알겠습니까? 지난번에 뭐 템퍼럴이 깨지고 좀 여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을 유지하려면 조금 안쪽에 심어줘야 되고, 거기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여기가 너무 얇아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이 약간 돌출될 수 있다고 꼭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요. 이 부분은 조금 보강을 해주는 수밖에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높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심리라는 건 결국 보이는 쪽을 생각하지 뒤쪽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봐봐요. 여기는 치아가 이렇게 있고, 잇몸이 건강하다면 그 치아를 잡아주는 치정골의 뼈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잇몸도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가 만약에 빠졌어, 여기 이가 없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뿌리가 있으면 여기서는 뼈가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이런 뼈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뼈가 생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건 한계가 있으니까 이 치아를 살짝 이렇게 통통하게 해서 조금 덜 보이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뼈, 이게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뼈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고, 뼈도 만들고, 어떤 잇몸의 형태도
잇몸의 형태도 자연스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치아 형태도 그러니까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앞니 임플란트는 뼈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잇몸도 자연스러운 형태의 잇몸이 갖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치아도 우리가 예전에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 기공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공사들이 기억하는 게 세라믹을 얼마나 이쁘게 만드냐고 그거 갖고 맨날 세미나 쫓아다니고 하잖아, 그치? 그 전에 형태에 대한 걸 우선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라믹이 자연치하고 구별 안 되게 구워질 수 있을 정도. 예전에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기공사도 이게 자연치고 이게 인공치라면 똑같이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뭐 유명한 기공사들이 와서 자기 케이스 자랑하고 보여줄 때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다 두 개를 같이 씌우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매칭이 돼야 되니까. 근데 임플란트를 하면은 야 이건 참 공부할 만하다 하는 게 뭐냐면 이 위에 뼈에 대해서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잇몸도 내가 모양을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진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만한 거지. 평생 할만한 거가 되는 거지. 그리고 뭘 익히고 싶으면, 그러니까 잘하고 특전사가 되고 싶으면 특전사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 되기 싫으면 그만이고, 내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 나 자신을 내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괜찮아? 자네 같으면은 뭐 후배든지 뭐든지 내가 참 열심히 하니까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지 이러겠구나.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얘는 뭐 열심히 안 하네. 그러면 뭐 가르쳐주고 싶나? 그렇잖아? 마찬가지잖아요. 알잖아, 우리 지혜 씨는. 그냥 대충 하는 데서 몇 년을 있는다고 해서 알 수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잘 들어봐.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한테 먹을 건, 맛있는 건 사주고 좋은 옷 입히고, 근데 애가 능력은 하나도 없고, 절제력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성실성도 없고, 애는 그 다음에 걔가 사회에 나오면 걔는 뭐가 되나? 우리 부모가 왜 나를 이렇게 키워? 그걸 또 못하냐? 그냥 내가 어린애 같은 생각하지 말고, 나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을 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나이가 들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술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건강한 잇몸이 유지가 되려면 환자도 시술도 잘해야 되고, 환자가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 유지되는 거예요.